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또 적중했습니까?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걱정하셨는데 충격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또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의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면 조희대요 씨가 추천해서 골 때리는 판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를 미리 예고하고 앞으로의 개혁 플랜을 발표한 중요한 문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예. 당 지도부는 지난번 의총 이후에는 위헌 시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게 위헌 소지와 위헌 시비 그렇습니다. 가능성인데 우리 저희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고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심 하지 말고 항소심부터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부터 하더라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항소심의 재판이 길어지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빨리 결론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는데 그 다음 주 본회의에 이 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뭐 법사위 처리한 원안을 갈지 아니면 수정안을 갈지 그 수정안을 간다면 어떤 수정안을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내일 정도에는 그래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건 있죠. 법사위가 이 논란의 그러니까 분쟁의 최전선에 있고 특히나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상임위이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이 사안에 집중해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저희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의 그 깊이를 같이 얘기하면 이해를 하십니다. 다만 이 고민을 같이 안 하다 보니 여기저기 외부에서 야 이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산이랑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가 직접 뭐 소통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당 지도부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덜컹거린다는 개념보다는 뭐 일종의 그게 약속되는 일도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각자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죠. 다만 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율하는 과정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 결단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뭐 사전에 조율할 필요는 있겠지만 주도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신중하자라는 의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 내에서나 당 안팎에서 이런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신중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견 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진 않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누군가가 국민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브레이크 거는 역할은 많이 했지만 실제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먼저 어떤 이 사안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이게 무능한 것을 신중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신중은 절대 신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무능하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시끄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중할 수도 있는데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성과 내면 제일 좋은데 개혁의 대상들이 항상 저항을 하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죠. 정말 조용하게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은 있죠. 신중론자들 몇몇 분들은 이때 탄핵하면 안 된다. 완전히 표 확보하고 해라.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못 시켰을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이전에 검찰개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제 안을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법안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에서는 안을 냈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TF를 꾸려서 안을 내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 정부의 안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당이 그동안 마련했던 안과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이게 저는 지금 첫 번째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년 1월이면 바로 이제 드러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제와 더불어서 사법개혁 지금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미 과방위에선 처리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이미 과방에서 통과돼서 언론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지금 당에서는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당정이 얼마나 잘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잘 낼 것인가. 지금 저는 굉장히 잘 조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거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뭐 당에서 더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표는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대략적인 시간표 정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검찰개혁이 먼저 와서 먼저 진행되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보다 조금 수순위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그 부분이 지금 언론개혁의 가장 큰 화두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되면 언론개혁의 다른 남은 과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언론개혁이라고 해서 언론을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지능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더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유시민 작가의 최근 말씀에 너무 공감했는데 정치인들이 위기에 몰리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 듣기에는 참 아름다운 말이죠. 민주주의에 꼭 같고 하지만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집권 여당이 이런 소리를 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비겁한 알리바이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짜증을 넘어서 역겨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투표해서 당신들한테 입법권 주고 행정 권력 줬잖아. 칼자루를 쥐어줬으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지. 왜 자꾸 우리 보고 같이 칼 잡자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내란입니다. 공동체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이 아직도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빼고는 다들 딴청 피우고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적확한 비유를 하셨더군요. 내란범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해법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독일이 왜 90세 넘은 노인을 침대채로 법정에 세우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인류를 배신한 범죄에는 시간이라는 도피처가 없다는 것을 역사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민주당이 제발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